일단 이게 빈칸이 뚫려 있기는 하잖아. 그래서 사실 본인이 물론 빈칸이 이거 뚫려 있어도 그냥 주제 찾아서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밑에서 웬만해서 말하라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줄 봐봐. 거기에도 in an experiment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냥 실험에서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뭐 뒤에는 이제 뭐 연구자에 의해서 진행된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음, 그 두 번째 줄에 그 study subjects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in an experiment 뭐 설명하고 그 뒤에 뭐 conducted by 막 쭉 나오다가 두 번째 줄에서 이제 바뀌잖아. 거기 보면 이제 주제가 이제 study subjects were required to 라고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주어야 지금.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이제 부사구니까 끊어주면 돼. 그러니까 주어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 맞지? 그러니까 study subject라고 그러면 우리 study라고 하면 연구야.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런 연구에서의 여기 subjects 있지. 이거는 우리 뭐 과제, 과목, 뭐 아니면 주체 뭐 이런 뜻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슨 뜻이 있었어? 피실험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보통 10중 8구 그냥 피실험자. 그러니까 실험을 당하는 사람 또는 그러니까 좀 어감이 그렇잖아. 그냥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거야. study subjects. 그러니까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뒤에서 수동 쓰고 있는 거 보이지? were required to 뭐 give a series of unplanned speeches라고. 그치? 우리 그냥 require이라고 하면 그냥 요구하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이걸 수동으로 바꿨으니까 요구받다 아니면 뭐 요청을 받다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거의 뭐 ask랑 비슷해, 그치? 그냥 그렇게 물어봐줬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들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면 될 거야. 이제 근데 뭘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냐, 뒤에서 보면 to give a series of 막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단어 알고 있지? a series of 우리 그냥 시리즈라고 그러면 뭐 해리포터 시리즈, 반지의 제왕 시리즈라고 그러면 뭐 연속된 1년에 1, 2, 3편 쫙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아니면 그냥 뭐 연속적인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그냥 뭐 여러 개,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이어진다 정도로 그냥 그런 느낌을 받으면 돼. 근데 뒤에 보면 unplanned speech라고 했지.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근데 계획 없이 말을 하는 거지.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한 5분 동안 너가 하고 싶은 말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뒤에 보면 in front of an audience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을 받은 거야. 피실험자들이,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뭐 뒤에 보면 그 괄호 쳐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a reliable way to trigger anxiety라고 그러지. 우리 그냥 rely on이라고 그러면 이거 무엇에 의존하다라는 뜻이지. 내가 좀 한글이 좀 의존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epend on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그치? 쉬운 말로 뭐 turn to 그러니까 이거 지금 뒤에 나오는 애들은 다 전치사야. 전치사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뒤에 뭘 가져와? 명사를 가지고 와. 그러니까 누구누구에 의지하다 또는 누구누구에게 의존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형용사용을 만든 거잖아. reliable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의존하는, 의존할 수 있는 이라고. 근데 뒤에 보면 trigger이라는 단어 또 있지? 그러니까 단어부터 보자. 하나씩 보자. 이거는 유발하다 또는 야기하다. 이거는 밥 먹듯이 맞지? 그래서 뒤에 보면 anxiety,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뭐 당황스러운 마음 또는 아니면 그런 마음, 그러니까 좀뭐 초조함 이런 것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reliable way, 좀 신빙성이 있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나가가지고 얘기하라고 해봐. 그러면 되게 막 심장도 뛰고 뭐 되게 땀도 나고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슷해 이런 것도. 그러니까 보면 뒤에 이제 계속 해석을 해보자. Half of the participants, 그러니까 절반의 실험자들이야. 실험자들 중에 절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half of the participants were then asked to engage in what the researchers call affect labeling이라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affect labeling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 그러니까 뭐 절반의 참여자들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affective labeling이라고 부르는 실험자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연구자들이 부르는 그 행동에 뭐 참여해보기로 했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직역을 하면 되거든. 이제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워. 뒤에 보면 뭐 feeling in responses to prompt 이제 뒤에 이제 큰 따옴표 나오면서 I feel something이라고. 그러니까 좀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좀 이게 유출을 하진 못하거든. 그러니까 바로 알진 못하거든. 근데 뒤에를 좀 보면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 while the other half라고 그러지. 일단은 거기 한번 줄 거볼래? The other half.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 거기서는 half a participants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우리 on the one hand라고 그러면 이쪽 측면에 대해서는 이라고 설명하려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문을 끊는 거고. 그 다음에 막 설명하다가 on the other hand라고 그러면 반면에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앞에 뭐가 있어? while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 반면에 앞에서는 그 앞에서 이제 절반의 참가자들은 뭔가 affect labeling이라는 행동을 한 거야. 그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이 그 이제 큰 덤프에 나와 있는 거거든.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지금 그 이제 지금 여기서 뭔가 그 이제 그냥 그런 거 연상시키는 거야. 하여튼 그거 이제 뒤에서 자세히 알 수 있고. 하여튼 근데 그 뒤에 이제 보면 while the other half were asked to complete a neutral shape matching task. 그러니까 뭐 어떤 과제를 하긴 하는데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 neutral. neutral 이건 형용사로 중립적인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말을 되게 좀 어지럽게 써놨는데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시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제 쭉 읽다 보면 그 밑에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아까 neutral 그 읽었던 줄 있지? 거기서 두 번 내려가 볼래? 그러니까 그 밑으로 두 줄 내려가 보면 거기에 conductanc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이라고 얘기한 부분 있거든. 그 control group에다 동그라미 쳐볼래? control group. 얘가 얘야. the other half. 이 절반, 나머지 다른 절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시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험을 할 때, 그러니까 대조 실험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A랑 B를 비교를 해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하나 뭐 약을 새로 개발을 했어.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근데 부작용이 이제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A는 한 20대 정도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A 그룹 20대 뭐 사람만 모인 그룹이라고 해봐. 그다음에 여기 B에서는 뭐 한 40대, 50대 중년층 되는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해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이대별로 뭔가 우리가 효과가 그러니까 약을 줬을 때 약을 얘네들한테 먹였을 때 효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룹을 나눠서 테스트를 해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대조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대조군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실험의 어떤 조건을 딱 변형하지 않은 채로 디폴트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거든. 그래서 control group이라고 그러면 그냥 밑에 여기 앞 위에서 언급했던 the other half를 얘기하는 거다. 뭐 그건 그렇고. 하여튼 그 이제 그 문장을 읽어볼 거야. 거기에 그 이제 중간부터 the affect labeling group.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까 앞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half of group을 얘기하는 거지. 얘가 showed steep decline in heart rate.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급격하게 낮아졌다라고 설명하지. 이거 약 먹은 거 아니야. 지금 위에서 아까 뭐 시켰다고 그랬어? 연설을 해보는데 대신에 affect labeling이라는 행동을 해보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래서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심장 박동이 훨씬 더 낮았고 심장 박동 수가 그리고 뭐 and skin conduct size 이런 건 몰라도 돼. 근데 뒤에 이제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이라고 하지. 대조군에 비해서. 그러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한 그룹에 비해서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연설은 한 거야 똑같이.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는 affect labeling은 단지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whose level of psychological arousal remained high.
그러니까 이 whose는 지금 소유격이잖아. 그 앞에 있는 이제 컨트롤 그룹 정도를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으로 각성이 돼 있는 상태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근데 심장 박동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여기선 피부 전도율이라고 설명하잖아. 이런 건 이거는 나도 솔직히 잘 설명 못 하겠어. 근데 하여튼 근데 뭔가 긴장감이 낮다를 우리가 그러니까 긴장감이 낮아졌다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거든. 그 뒤에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brain scanning studies offer further evidence of 거기에 줄 거보다 the calming effect of affect leveling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그냥 calm이라고 그러면 고요한이라고 하잖아. 어. 그러니까 affective leveling이라는 거를 행동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진정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그 위에 아까 전에 일단 그거는 잠깐 그 빈칸 뚫리는 잠깐 놔두고 그러면 이제 주제부터 찾아보자. 그러니까 실험의 결국에 주제는 뭐였어? 그 affective labelling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긴장감을 낮추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 지금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주제로 하는 내용을 찾아보면 이번에 name your feelings라고 얘기한 부분 있지. 우리 그냥 라벨링이라고 그러면 뭔가 표를, 그러니까 어디에다 이름표, 꼬리표 같은 걸 붙이는 거지, 그렇지? 그 affect라는 단어 있잖아. 이게 우리 동사로 많이 보지. 보통 영향을 미치다라는 타동사로 많이 본단 말이야. 근데 얘는 명사야 지금. 감정이라는 명사야. 사실 이게 솔직히 좀 근데 애매해. 이게 우리 보통은 이제 affection이라고 그래서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고 보통 이제 좀 더 뭐 애정, 뭐 사랑 그 정도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이거든 원래는. 근데 좀 어쨌든 여기서 근데 감정 어떤 감정에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고 좀 더 우리가 돌려서 해석을 할 수 있어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번에선 name your feelings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여봐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calm down your anxiety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쪽에 이제 구멍 뚫린 데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ffect leveling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다 지금 구멍을 뚫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 이제 큰 따옴표에 I feel 나는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 그치? 근데 솔직히 빈칸으로 놔둬도 되긴 해.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다 감정을 따로 적어놓지 않고서, 그냥 예시를 주지 않고 그냥 지금 빈칸을 뚫어놓은 거거든.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타가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문제를 출제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빈칸 일부러 뚫어놓은 거야.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다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 16번 넘어가 봐, 16번. 16번. 이거, 뭐, 지금 풀면 좋은데, 그냥 쭉 읽어볼래? 뭐 풀어도 좋은데, 일단은 처음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지.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구멍 뚫린데 문장을 일단 읽어봐. 거기 그냥 good thinkers라고 주어 하나만 보이지, 지금. 그치? 주어 뒤에 이제 그냥 동사 부분이 지금 뚫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줄 봐봐. 거기에 for example이라고 얘기하지. 그럼 앞에 내용은 뭐라는 거야? 주제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문 다음에 바로 예시를 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러이러한 사람의 일화를 들려주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when Galileo finally got around to do some empirical studies of gravity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그냥 갈릴레오에 대한 설명이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래서 뭐 뒤에서 이제 발견한 내용을 쭉 얘기를 해주는데 그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래? 거기 그 어디냐면 세 번째 줄 딱 봐봐. 거기 그 one of his unique talents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래?
그러니까 거기서 그 나오는 one of his unique talent라고 얘기하는 부분 있지. 그러니까 재능은 재능인데 독특한 재능이야. 누구의? 갈릴레오야. 그러니까 his라고 얘기하는 부분 갈릴레오야. 중간에 이제 더 읽어보면 이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애는 지금 갈릴레오야. 하여튼 talent was his ability to blend logic and observation into a seamless set of arguments. 단어부터 보자. ability는 그냥 능력이지. 근데 뒤에 보면 blend라는 뜻이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B-L-E-N-D, blend. 얘는 섞다, 뒤섞다, 뭐 그런 뜻이야. 그 blend란 단어도 있거든. B-L-A-N-D, blend. 얘는 그냥 미지근한, 뭐 미적지근한,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재미없는,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좀 다르지. 하여튼, 그러니까 섞다. 근데 logic and observation, 그러니까 논리랑 뭐 관찰을 섞는다. 뭘로써? 뒤에 보면 이제 seamless라고 설명하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seam이란 단어가 틈이란 단어거든. less라는 건 없다라는 거니까 뭐겠어? 틈이 없다라는 거는 뭐 빈틈이 없는 말 그대로. 또는 아니면 그러니까 뭐 서로 이어진, 긴밀하게 이어진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거야. set of argument. argument는 주장이지. 자기 논리 펼 때 쓰는 그런 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빈틈 없는 주장을 그런 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로직,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하고 관찰을 뭐 조합해낸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 누가? 갈릴레오가. 근데 앞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 good thinker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고를 하는 사람인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여기서 good이라는 건 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를 우리가 굳이 뭐 나쁘고 좋고로 나눌 수는 없잖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굿이라는 거는 그런 뭐가 좋음, 나쁨, 선악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밑에서 얘기했던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또는 논리나 관찰을 그런 걸 좀 잘 섞는 사람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걸 거야. 그러니까 맨 밑에서 이미 설명해준 그 갈릴레오가 지금 위에서 예시로 들어준 거잖아. 이 사람을. 근데 밑에서 그 사람의 재능이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논리랑 관찰을 잘 섞는 걸 잘 한다, 섞는 걸 잘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사람의 예시가 지금 이 good thinker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일 거야. 갈릴레오일 거야. 그래서 위에서 그걸 그대로 정리를 해주면 되긴 하는데 솔직히 이게 문제가 좀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나도 이걸 너희들 보고 막 풀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중간에 좀 예시가 좀 이상하거든. 읽어보면 뭐 이제 갈릴레오가 이제 실험을 하는 도중에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도구에 뭐 문제가 있어 도구가 그때는 당시에 낡아 빠져가지고 사실 뭐 다른 방법을 고안해서 뭐 중력을 발견했다 뭐 그런 얘기는 하는 거거든. 근데 솔직히 내용 자체가 솔직히 선지랑은 그렇게 관련이 없어. 하여튼 근데 선지 보면 그 이제 이거 1번 봐봐. 1번에서는 그 deliberately expose themselves to contrasting viewpoints. 그러니까 뭔가 대조되는 자기와 반대되는 관점에 자기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2번에서는 hardly prioritize emotional reasoning over factual evidence. 뭐 사실 근거보다는 자기의 감정적인 논리가 앞서는 것을 여기는 hardly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앞 뒤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줄게. 일단 우리 그냥 prioritize라고 하면 뭐야 이거는? 우선시하다라는 단어지. 그러니까 먼저라는 거야 말 그대로. 근데 그 뒤에 A over B라고 쓰는 거거든. 이러면 A가 더 좋다라는 거야 말 그대로. A를 먼저로 하겠다 원래는. 근데 우리 빈도부사 중에 hardly라는 단어는 부정에 가까웠지. 거의 무엇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부정한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우선한다라는 지금 말을 부정한다라는 건 뭐겠어? 반대로 쓰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사실관계에 더 의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예시에서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좀 그러니까 예시에서 솔직히 얻기가 힘들고. 3번도 보면 strategically combine technological tools, 뭐 도구들을 뭐 어떻게 조합을 해서 썼대는데, 근데 애당초에 이제 그 지문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쓰던 도구가 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도구에 의존하지 않았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3번도 나가리 되고. 이제 4번 보면 4번 말고 5번부터 보자. 5번에 뭐 continuously challenge themselves to detect flaws in their reasonings. 이것도 단어를 보면 우리 그냥 challenge라고 얘기하면 뭐 도전이란 뜻도 있는데 우리 이거 형용사로 많이 봤었잖아. 아니, 형용사가 아니라 타동사로 많이 봤었잖아. 누군가에게 도전하다 아니면 의의를 제기하다 우리가 설명할 때 그때 우리가 challenge라는 단어를 많이 썼단 말이야. 근데 그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수시로 도전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뒤에 이제 보면 detect라는 건 찾다라는 단어지. 근데 flaw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 오류 정도로 보면 될 거야. 아니 뭐 잘못된 것 그 정도. 뭐 자기 자신의 논리에 있어서 아니 추론에 있어서 잘못된 걸 찾기 위해서 뭐 그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뭐 그냥 도전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뭐 그걸 계속 바꿨다라는 거겠지 계속, 그치?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rarely limit themselves to a single way of understanding the world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2번에 hardly 봤지? 이 rarely도 마찬가지거든?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limit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거잖아.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속박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a single way, 단 하나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앞에서 썼지? rarely라고.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이게 이제 솔직히 좋은 문제 아니야. 그래서 나도 이제 굳이 예시를 더 분석을 해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답은 4번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좋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생각에만 국한되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사고한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문을 읽을 수 있어. 그럼 우리 18번 넘어가자. 18번. 18번에 단어 뭐라고 해야 될까? 모를 만한 단어들이 좀 많을 수 있거든? 18번에. 문제는 어렵지 않아. 근데 한번 풀어봐.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지 않아. 근데 단어가 좀 되게 이제 긴 단어들이 많아. 이따가 다 하나씩 알려줄 거야. 혜인이는 모르는 단어 좀 찾아서 적어볼래? 그 문제에 있는 단어들 옆에다가 있지, 빈 그 공간에다가. 아니면 모르는 단어 좀 동그라미 한번 적어.
그냥 문장 해석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거기에 모르는 단어만 하면 돼. 얘들아, 문장 해석이 안 되면 단어라도 좀 체크를 해. 알았지? 이해 안 되는 단어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이 찾아서 가지고 가는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과외가 아니니까 내가 개별적으로 너희들 모르는 단어를 다 하나씩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내가 집어주는 단어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알려줄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모르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편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들은 나중에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이따가 우리 이거 워드 퍼즐 풀 거거든? 여기 18번에서 단어 많이 나오니까 잘 봐도. 한 7, 8개 나올 거야. 자, 보자. 솔직히 어렵진 않아. 맨 처음 그러니까 주제문이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 그 퍼스테이지 스탬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편을 찍는 뭐 도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우편 이제 그 표시할까 말 그대로 그 어떤 뭐라 종이 같은 거 있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붙여. 그런 것들 잘 안 붙인단 말이야. 대부분 다 복사돼서 나오기도 하고, 뭐 붙인 사람들은 거의 드문데, 근데 그럼에도 옛날에 썼던 그런 방식이야, 말 그대로. 하여튼 그 그러니까 postage stamps were born bearing images of state sovereignty and authority. 거기 그 born 있지. born 뒤에서 끊어보자. 그 뒤에서 이렇게 끊어주자. 그러니까 bear 뜻이 되게 많아. 어. 근데 일단은 자동사 대표적인 뜻으로는 자동사라는 건 지 혼자 쓰는 거야. 얘는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 자동사 보면. 그 다음에 타동사로는 품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 이제 많이 쓰는 관용 표현처럼 쓰는 애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born in Korea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뜻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기 이제 품다라는 뜻에서 왔다라고 보면 돼. 이런 거는. 근데 하여튼 근데 솔직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 bear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born 있지 같은 단어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애는 지금 과거 분사로 쓴 거고 뒤에 있는 bearing은 타동사 현재 분사로 쓴 거야. 그러니까 문장은 여기서 끝난 거야 원래는 그 born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표가 태어났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 근데 뒤에 보면 뭘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품다라는 뜻이었다는 거야.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images of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이미지야. state라면 국가지, 나라야, 하나의 나라야. 뒤에 보면 sovereignty 이거는 그냥 우리 국가 주권이라고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해, 국가 주권.
그러니까 뭐 정치, 사회 이런 쪽으로 너희 문과 이런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면 솔직히 많이 잘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냥 어떤 나라의 권리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냥 나라로서 존재할 권리. 그 정도로 우리가 여기면 돼. 그 뒤에도 똑같아. authority 하면 권력 또는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편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우표가 하는 역할이 뭐라는 거야 지금? 한 나라의 어떤 이미지를 그려내는 역할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1번에 보면 taking their cue from coins and banknote. 우리 지폐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거 하나 써줄게. 그러니까 앞에 coins는 말 그대로 동전이지. 근데 banknote라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야? 지폐야, 지폐. 우리 말 그대로 배추님. 그러니까 10,000원 세종대왕짜리, 5만 원짜리 심사임당 이런 식으로. 이제 note가 어쨌든 지폐란 뜻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걸 봤으니 그런 것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동전이나 아니면 지폐처럼 뒤에 보면 post officials understood that. 그러니까 그 우편 어쨌든 취급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아니면 우편에서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understood that 뭔가를 알고 있었대. That the stamps they were printing to facilitate the circulation of letters and packages among the population could be also used for a different kind of circulation. 길지? 거기 한번 두 번째 줄에 the stamp 있지? that 뒤에 stamps부터 쭉 가가지고 그 밑에 줄에 among the population 있지? 바로 맨 밑에 among the population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거기까지가 주어야. 길지? 다시 써줄게. 그러니까 이런 문장 하나만 분석을 잘 해도 많은 게 보이니까 일단 같이 한번 보자. 그러니까 understood that 뒤에 완전한 문장 오는 거야 지금. that은 지금 완전한 문장을 끌고 나온 that이야. 그 다음에 이제 the stamps they were 원래는 여기까지만 써도 되거든. 그냥 이것만 해석을 해봐. 그냥 여기 이것만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스탬프는 스탬프인데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앞에 있는 포스트 그러니까 거기 뭐냐 여기서 포스터 officials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 우편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편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뽑아내는 그런 스탬프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원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있는 거겠지 원래. 생략이 된 거야. 그러니까 the stamps that they were printing 까지만 써도 원래 맞거든. 근데 그 printing 하는 행위에 대해서 뒤에 더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 우표를 뽑는가? 뭐 하기 위해서? To facilitate the circulation. 우리 facilitate라고 그러면 이거는 촉진시키다, 활성화시키다 라는 단어지.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근데 뒤에 보면 이제 the circulation이라고 그러지. 우리 circulate란 뜻은 순환하다라는 단어야. 뜻이야. the circulation이란 뭐였어? 순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우편이라는 건 결국에 그거 이제 거기 안에 뭐 편지 같은 거 써서 담거나 아니면 택배 같은 거 이제 안에다가 뭐 내용물 같은 거 넣어가지고 붙이거나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물자를 돌리는 데 있어서 쓰려고 자기네들이 뽑았던 그 스탬프가 그 우표가라는 거지. 그 우표가 뒤에 뭐라 돼 있어 이제 주어 이제 그 population 그 뒤에부터 봐봐. 거기 보면 could be also used라고 설명하지. 또한 그렇게 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스탬프가 그렇게 쓰이는 거지. 우표가 그렇게 쓰이는 거지.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a different kind 좀 더 다른 종류의 circulation 순환이야. 앞에서는 어떤 순환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순히 편지 돌리고 아니면 택배 돌리는데 쓰는 그런 우표란 말이야.
근데 그러한 우표의 어떤 역할 기능 말고도 다른 종류의 순환도 가능했다라고 좀 설명하는 거지. 그 뒤에 뭐라고 적혀있어? 그게 나라의 이미지였다라고 지금 설명하잖아. State Imagery라고. 그러니까 앞에 맨 처음에 설명했던 주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 스탬프를 쓸 수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보면 postage stamps,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우표들 아니면 tiny though they were, 그러니까 작긴 작았는데 nonetheless has enough space for the state to use them to circulate message announcing its own supremacy라고. 이거 지울게. 거기 그냥 거기 지워볼래 그냥 tiny though they were nonetheless 거기 지워볼래 그냥 그러니까 tiny부터 nonetheless. 그러니까 물론 뉘앙스까지 다 보면 좋아. 근데 우리는 일단 핵심만 보려고 그래. 여기는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 그러니까 head부터 보면 돼. head부터. 앞에가 주어지 poster stamps라고 설명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표가 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space. 그러니까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enough for이라고 하지. 바로 형용사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여기 사이에 뭐가 껴있는가 원래는 which is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간은 공간인데 무슨 공간? 어떤 무언가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라는 거야. 그러한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누구에게 있어서 for the state 그 나라가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하는 데 있어서 to use them to circulate messages 그 우편을 돌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말 그대로 그 어떤 내용을 집어넣는 데 있어서 뒤에 보면 announcing its own supremacy라고 설명하잖아. supremacy는 뒤에 단어 있어. 그러니까 밑에 단어 써 있어. supremacy. 하면 뭐 밑에는 이제 패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그냥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솔직히 지배라는 단어라기보다는 물론 지배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런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dominate라는 단어 우리 많이 쓰잖아. 지배라 그러면.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좀 더 그냥 그 영역을 자기 거다라고 주장하는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까운 거죠. supremacy라고 그러면. 물론 dominate도 가장 큰 의미에서는 이제 dominate도 맞긴 한데 근데 여기서는 그 지배라는 뜻이 뭐 일방적으로 지배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 영역, 그러니까 내가 그 땅에 대해서 뭔가 권리를 주장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내 땅이야. 내 땅에 뭔가를 환영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수프라마시, 패권을 알리는 데 있어서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어디에? 스탬프에. 그러니까 계속 위에 1번에서 지금 이어져 있는 내려오는 거 보면 계속 스탬프에 대해, 그러니까 스탬프의 역할이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지금 계속 다 맞춰져 있잖아. 그걸 잡고 가면 돼. 3번도 쭉 읽어봐. 3번도 iconic images. 이거는 그냥 빠르게 넘을게. Iconic images of flags and coats and bombs began to circulate on stems, but above all, stems hosted portraits of the personages considered uniquely suitable to stand for the nation state. 거기에 그 줄 그어볼까? 그 portraits라고 얘기한 부분 있지. portraits부터 portraits of the personages. 뭐 그냥 괄호 쳐도 돼. 그 posted라고 뒤에 이제 앞에 동사 나오고 얘가 지금 타동사야. 그다음 portrait 하고 거기서부터 쭉 그 to stand for the national state까지. 있을까? portraits of the
야, 내 지금 그 분필이 그 nation state까지 거기까지 한번 이렇게 묶어보자. 그 hosted 앞 뒤에부터 portraits부터 for the nation states까지. 그러니까 우편에다가 이제 거기다 이제 그 그림을 붙이는 거야. 자기 이제 보면 여기 personage라는 단어 있지. 얘는 우리 그냥 person이라는 사람이야. 그치? 그냥 말 그대로 인물이란 뜻이겠지? 인물. 인물이란 뜻이야. 사람이야. 그냥 말 그대로 뭐 그냥 person이라고 써도 돼 원래. 근데 그 사람의 초상화라는 건 뭐야? 그 우표에다가 그 사람의 사진을 아니면 모습을 집어넣었다는 거겠지. 근데 어떤 사람이야? 뒤에 보면 considered uniquely suitable.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됐어요, 역시도? which were 또는 뭐 which are 뭐 이렇게 되겠지.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주격 관계명사 비동사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하는 거 보면 그렇게 여겨지는 거지. 어떻게 여겨지는 사람이야? uniquely 독특하게 아니면 또는 적절하게 그러한 어떤 상황에 맞다. 우리 shoot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가 적절한 정도로 우리 해석하면 돼. suitable. 그다음에 to stand for the nation. 그러니까 그 나라를 상징하기에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인물의 모습을 스탬프에 집어넣었다라고 설명한 거야. 딱 봐도 그렇잖아. 우리 굳이 우표가 아니어도 그냥 화폐 같은 거 생각을 해봐. 거기에다가 뭐 지나가는 사람 아저씨 그림을 넣겠어? 우리 보면 세종대왕 있고 신사임당 있고 이황 있고 이 있고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뭔가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들의 모습을 거기다 집어 넣은 거지. 그러니까 그 이제 거기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순환시키는 수단에다 집어 넣은 거야.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스탬프를. 4번이 말이 안 돼. 4번에 보면 이제 some criticize the United States Post Office for just issuing stamps honoring its own instead of knowing to improve post office and the artistic quality of its stamps.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4번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미국에 있는 그냥 우편 체계가 그러니까 비판을 받았다라고 좀 설명하는 거잖아. 뭐 때문에 비판을 받았냐면 내용이 이어지지도 않아. 뒤에 보면 그냥 뭐 자기 자신에 대해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추앙하기 위해서만 우편을 사용하고 있다라고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근데 5번에 보면 또 이제 그냥 위에 이제 3번에서 나온 그냥 내용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5번 보면 이제 from the beginning, then stamps depicted stated power. 문장을 좀 더 짧게 해볼까? 문장이 길면 무조건 문장 성분을 찾아. 주어랑 동사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찾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앞에 보면 거기 이제 그 마지막 줄에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부분에 stamps. 원래는 문장 이거 세 개로 끝난 거야. depicted state power. 그러니까 보면 우편이 depicted 타동사 state power 국가의 권력을 묘사했다라고 얘가 지금 목적어가 되잖아. 그냥 단순한 탐용식 타동사 문장인 거야. 근데 우리 depict라는 뜻은 알고 있지. 이거 단어 알고 있지? depict 묘사하다, 표현하다. 우리 이거 비슷하지 않니? 우리 그냥 picture이라고 그러면 그림이잖아. 그림이라는 건 그대로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자료지. 위에 pict라는 단어가 있잖아. 비슷하다는 데라고 그 정도로 여기면 돼. 하여튼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권력을 묘사하는데 이제 뒤에는 막 다 수식어고야. express in imagery of exemplary personhood.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야. 그냥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들의 그냥 형상 그런 것들을 표현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 이것도 하나 적어놓자. exemplary. 우리 그냥 example이라고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야? 예시지, 예시. 그러니까 예시가 될 만한이라고 결국에 지금 형용사용어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 exemplary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 모범적인. 이 본보기가 될 만한 이 정도의 단어가 된다. 그래서 그러한 인물들을 표현을 해놓은 거야. 거기 붙여놓은 거지. 거기 표현을 해놓은 거지. 우편에다가. 뭐 그 뒤에 이제 even as 뭐 they provided the ordinary person with important means of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그냥 일을 거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동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보통은 뭘 카드 많이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전이나 뭐 아니면 이제 화폐 같은 거 그냥 그런 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가서 쓴다고 해봐 본인이 안 쓴다고 해도 그렇게 돈을 낼 때 이제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교환하는 그런 어떤 일상 거래 사이에서 일상 거래가 벌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우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냥 stamp depicts state power 어떤 국가의 권력을 그냥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설명하고 있어.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게 들리긴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보면 돼. 그냥 우편도 그렇고 아니면 어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보는 화폐 그러니까 지폐도 그렇고 다 보면 이제 위인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나라를 상징한 인물들이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